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철도청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의 KTX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고속철도 시스템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박사가 한국의 평범한 KTX 열차에서 자신의 30년 연구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장면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연구팀은 급히 카메라를 꺼내 이 놀라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 영상은 지금 전 세계 철도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KTX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랑스 엔지니어가 평생 믿어온 철도 이론을 단 하루 만에 포기하게 만든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영철도 SNCF의 수석 엔지니어 소피 르클레르입니다. 30년 넘게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며 프랑스 TGV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부가 되었죠. 우리 프랑스의 TGV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고속철도로 기술력과 안전성, 정확성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저는 TGV의 신호 시스템과 제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고, 그 공로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한국이 우리 프랑스의 TGV 기술을 도입해 KTX를 개발했을 때 저는 그들은 그저 우리 기술을 복제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 방문 중 KTX 개통 초기에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철도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달 프랑스 철도청 부청장 피에르 뒤부아가 저를 긴급히 불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근 세계 고속철도 평가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KTX가 정시성, 안전성, 기술 혁신 부문에서 프랑스 TGV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 강국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 보고서에 뭔가 오류가 있을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봐. 피에르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고?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운 학생에 불과해요. 제가 가서 이 보고서의 오류를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고속철도 평가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피에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 이번 출장은 매우 중요해. 프랑스 철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TGV의 우수성을 입증해줘. 특히 우리가 곧 개발할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 예산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의 말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 역시 프랑스 철도의 자부심을 지키고 싶었기에 단호하게 수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KTX의 약점을 하나하나 찾아내야지라고 생각하며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리 예상했던 긴 대기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항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해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공항이 효율적이라고 철도까지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한국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연구원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냉담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네, 한국의 KTX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5년 전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재 씨는 제 도발적인 발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이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죠. 저희 KTX는 초기 프랑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자체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판단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고속철도 시스템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KTX의 문제점을 찾아내 프랑스 TGV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제 평생의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15년 전에는 개발 도상국의 인상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초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공항철도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서울역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KTX와의 환승도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승이 얼마나 편리할지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며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깔끔한 공항철도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외관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상적이었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은 질서 있게 탑승했고 민재 씨는 저를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3분 만에 연결합니다. 정시 운행률은 99.9%에 달합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철도도 정시성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열차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좌석에는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인터넷 연결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5G의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혔습니다. 한국의 모든 철도에는 끊김없는 고속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KTX에서도 마찬가지로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때도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프랑스 TGV는 아직도 구간별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하는 승객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제 KTX 승강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보실 예정입니다. 서울역 내부로 들어서자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대기줄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모바일 앱이나 무인 발권기를 이용합니다. 종이 티켓 없이 QR코드만으로 탑승이 가능하죠. 민재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차 예약부터 좌석 선택, 결제, 탑승권 발급까지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직관적이고 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KTX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재 씨는 한국 고속철도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2004년 프랑스 TGV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의 지형과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KTX 산천과 KTX 이음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속열차입니다. 특히 KTX 이음은 한국의 복잡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정말 순수 국내 기술인가요? 프랑스 기술을 일부 차용한 것 아닌가요? 민재 씨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TGV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직접 체험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KTX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외관은 프랑스 TGV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렵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부 역사에만 설치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고속철도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바닥에는 열차 도어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 승객들이 해당 위치에 미리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그 위치에 정차하자 사람들은 질서 있게 승하차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열차 정차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평균 정차 시간은 90초에 불과합니다.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TGV의 정차 시간은 보통 3에서 5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KTX에 탑승하면서 저는 내심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열차가 프랑스 TGV보다 나을까?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선입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KTX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프랑스 TGV와의 비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객실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깨끗했으며 좌석 간격이 TGV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좌석 간격을 줄이는 추세였는데 여기서는 승객 편의를 우선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KTX 산천은 좌석당 공간이 TGV보다 약 15% 넓습니다. 저희는 장시간 이동하는 승객의 편안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더 많은 승객, 더 많은 수익이라는 원칙이 우선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디지털 표시판에 현재 속도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00km, 150km, 200km. 가속도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진동과 소음이었습니다. TGV도 조용한 편이지만 KTX는 그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한국의 선로는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방식을 채택해 진동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KTX 산천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최적화해 소음을 TGV 대비 약 8% 감소시켰죠. 속도계가 300km를 넘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열차 내부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고속철도는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체험은 그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TGV의 서비스는 종종 형식적이고 빠른 편인데
여기서는 승무원의 미소가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민재 씨가 KTX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열차에는 10분마다 자동 점검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출발 전과 도착 후에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만약 작은 이상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관제센터로 정보가 전송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지난 5년간 심각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안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후 열차는 대전역에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대전에 위치한 철도 통합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KTX 열차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열차의 위치, 속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최적의 운행 경로와 시간을 계산해 승무원에게 전달하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민재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상 조건에 따른 대응 시스템입니다.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AI가 사전에 속도 조절이나 우회 경로를 제안합니다. 이런 예측 시스템 덕분에 기상 조건으로 인한 지연이 크게 줄었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우월하다고 믿었던 프랑스 시스템이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소피, 어떻게 돼가고 있나? 프랑스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았나? 순간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KTX 시스템은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프랑스 철도청의 자존심은 물론 제 경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야, 피에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민재 씨를 따라 나가면서 저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애국심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연구원은 한국철도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 선도국가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 대담한 목표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15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작 15년 전에야 고속철도를 도입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를 꿈꿀 수 있을까요? 연구원 내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열차 설계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열차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HEMU 430X 프로젝트입니다. 최고 시속 430km로 달릴 수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 중이죠.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차세대 TGV의 목표 속도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기부상열차 모형이었습니다. 이건 하이퍼튜브 프로젝트입니다. 진공 터널에서 자기부상 기술을 이용해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초고속 교통수단을 연구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험용 트랙까지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연구원을 둘러보는 동안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소피, 오늘 중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보내줬으면 해. 특히 KTX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줘. 우리 TGV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해. 그의 말에 저는 갈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KTX가 여러 면에서 TGV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솔직히 말하면 KTX는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피에르의 험악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 자네가 임무를 잊은 건 아니겠지. 우리는 프랑스 철도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거야. 차세대 TGV 개발 예산이 걸린 문제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조국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알아챘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다음 방문지는 철도 시험센터였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크기의 열차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의 기후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챔버였습니다.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의 환경에서 열차의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또한 강풍, 폭우, 폭설 등 다양한 기상 조건을 재현할 수 있죠. 프랑스에는 이런 종합적인 테스트 시설이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죠. 연구원을 나오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PA가 원하는 보고서를 쓰려면 진실을 왜곡해야 했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재 씨는 저를 KTX 종합운영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KTX 운행과 유지 보수를 총괄하는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의 TGV 운영센터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기술 수준은 오히려 더 첨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KTX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각 열차에는 수백 개의 IoT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주요 부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죠. 대형 스크린에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KTX의 위치와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AI 시스템은 부품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 97% 감소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TGV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 중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이는 종종 불필요한 부품 교체로 이어져 비용 낭비가 컸습니다. KTX의 평균 고장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100만 킬로미터당 0.031건입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죠. 그 수치를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TGV의 고장률은 이보다 약 3배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고속철도 차량기지였습니다. 여기서는 KTX의 정기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동화된 검사 시스템은 열차가 기지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하부와 측면, 지붕을 스캔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력 검사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정확하죠.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유관 검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진행이 더뎠습니다. 점검이 끝난 KTX는 정비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점검은 4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덕분에 열차 가동률이 92%에 달하죠. 프랑스 TGV의 정비 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고 가동률은 85% 정도였습니다. 이런 효율성 차이는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차량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프랑스 시스템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한국의 유지 보수 체계는 여러 면에서 프랑스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예측 유지 보수는 프랑스가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본 KTX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피에르가 원하는 대로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유지 보수 시스템은 프랑스보다 더 발전된 것 같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일정은 경부고속선의 주요 터널과 교량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 고속철도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민재 씨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저희는 평지가 적어서 수많은 터널과 교량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했죠. 우리는 천안대전 구간의 유명한 금정 터널을 방문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13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터널 중 하나였습니다. 이 터널은 특수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의 기존 공법보다 시공 속도가 30% 빠르고 내구성도 20% 이상 향상되었죠. 터널 내부에는 고속 열차의 공기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터널에서는 종종 귀가 멍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공기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열차 교행 시 발생하는 압력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독자적인 알고리즘도 개발했죠. 프랑스에서는 주로 터널 길이를 조절하거나 단면적을 늘리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철도 교량이었습니다. 이 교량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교량과는 달리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교량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강풍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역학적 단면을 적용했죠. 민재 씨는 한국이 지진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더욱 안전한 교량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라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음 저감 기술이었습니다. 교량 위를 KTX가 지나갈 때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교량 레일에 특수 방진 시스템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대 40%까지 줄였습니다.
교량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설계죠. 이 부분은 프랑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였지만 한국의 기술이 더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랑스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지형과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랑스 우위의 보고서를 요구했고 저는 점점 더 큰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 씨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상상황 대응 훈련이 진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터널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6개월마다 이런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훈련이 있지만 대부분 연 1회에 그치고 일부 직원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승무원이 실제 상황처럼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열차 내 산소 공급, 비상 조명 작동, 승객 대피 경로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상 대응 시스템은 골든타임 4분을 목표로 합니다. 사고 발생 후 4분 이내에 모든 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죠. 프랑스 TGV의 비상 대피 목표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대피 계획이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탈출 장비와 전담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훈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승객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의 접근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물론 안전을 중요시하지만 종종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민재 씨는 저를 KTX의 안전 시스템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레일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면서 레일의 미세한 균열이나 뒤틀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죠. 이 기술은 프랑스에서도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노선에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레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95% 감소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고요. 전시관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일본 신칸센과 KTX의 안전 시스템을 비교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측면에서 KTX가 신칸센보다 앞서 있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저희는 더 최근에 시작한 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 감지와 자동 제동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본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KTX는 단순히 TGV 기술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발전시켰고 일부 영역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피에르에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재 씨는 저를 위해 특별한 KTX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고 속도로 주행하는 특별 운행이었습니다. 오늘은 KTX가 최고 속도인 시속 330km로 달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 운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기관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놀랍게도 제가 직접 KTX를 운전해 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관사의 감독하에 몇 분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엔지니어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안전 규정상 외부인이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고 철저한 안전 조치하에 이런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KTX의 조종석에 앉아 열차를 직접 조작하면서 저는 그들의 자신감과 개방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PR이 아닌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자세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재 씨는 제게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KTX의 미니어처 모델이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한국 고속철도에 대한 평가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KTX는 단순히 TGV를 복제한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더 발전시켰고 일부 영역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고 인정합니다. 민재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닌
상호 존중에서 오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피에르가 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KTX가 여러 측면에서 프랑스 TGV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 나라가 협력하여 더 나은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피에르가 아닌 놀랍게도 프랑스 교통부 장관인 앙리 뒤폰이 저를 직접 만나길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교통부 최고위층까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피에르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르클레르 박사, 당신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뒤폰 장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함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석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 보고서는 프랑스 철도의 위상에 충분합니다. 피에르, 장관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후퇴입니다. 르클레르 박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뒤폰 장관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고속철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프랑스 측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떠났고 장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더 큰 발전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프랑스 철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 프랑스 고속철도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고속철도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양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가진 150년의 철도 역사와 경험, 그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첨단 기술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고속철도 기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철도 전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철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고속철도 기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TGV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더 나은 KTX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칸센, 중국의 푸싱아우도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심이 아닌 다른 이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민재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프랑스 공동 프로젝트의 한국 측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과학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시속 500km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고속철도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이 열차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도약의 시작점이 된다는 진리를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철길 위의 기적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협력의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프랑스의 저명한 철도 엔지니어가 한국의 KTX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존의 선입견을 깨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경쟁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철도청 수석 엔지니어가 한국의 KTX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고속철도 시스템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박사가 한국의 평범한 KTX 열차에서 자신의 30년 연구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장면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연구팀은 급히 카메라를 꺼내 이 놀라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 영상은 지금 전 세계 철도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KTX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랑스 엔지니어가 평생 믿어온 철도 이론을 단 하루 만에 포기하게 만든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영철도 SNCF의 수석 엔지니어 소피 르클레르입니다. 30년 넘게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하며 프랑스 TGV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일부가 되었죠. 우리 프랑스의 TGV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고속철도로 기술력과 안전성, 정확성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저는 TGV의 신호 시스템과 제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고 그 공로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한국이 우리 프랑스의 TGV 기술을 도입해 KTX를 개발했을 때 저는 그들은 그저 우리 기술을 복제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 방문 중 KTX 개통 초기에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철도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달 프랑스 철도청 부청장 피에르 뒤부아가 저를 긴급히 불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근 세계 고속철도 평가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KTX가 정시성, 안전성, 기술 혁신 부문에서 프랑스 TGV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 강국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 보고서에 뭔가 오류가 있을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봐. 피에르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고?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운 학생에 불과해요. 제가 가서 이 보고서의 오류를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고속철도 평가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피에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 이번 출장은 매우 중요해. 프랑스 철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TGV의 우수성을 입증해줘. 특히 우리가 곧 개발할 차세대 고속철도 사업 예산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의 말에 저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 역시 프랑스 철도의 자부심을 지키고 싶었기에 단호하게 수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KTX의 약점을 하나하나 찾아내야지라고 생각하며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리 예상했던 긴 대기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항상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해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공항이 효율적이라고 철도까지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한국인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연구원 박민재였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냉담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네, 한국의 KTX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5년 전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재 씨는 제 도발적인 발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이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죠. 저희 KTX는 초기 프랑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자체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판단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고속철도 시스템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KTX의 문제점을 찾아내 프랑스 TGV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방문이 제 평생의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15년 전에는 개발 도상국의 인상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초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공항철도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서울역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KTX와의 환승도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승이 얼마나 편리할지 두고 보자라고 생각하며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자 깔끔한 공항철도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외관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상적이었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은 질서 있게 탑승했고 민재 씨는 저를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3분 만에 연결합니다. 정시 운행률은 99.9%에 달합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의 철도도 정시성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열차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좌석에는 충전 포트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인터넷 연결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5G의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혔습니다. 한국의 모든 철도에는 끊김없는 고속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KTX에서도 마찬가지로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때도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프랑스 TGV는 아직도 구간별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하는 승객들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제 KTX 승강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보실 예정입니다. 서울역 내부로 들어서자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대기줄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모바일 앱이나 무인 발권기를 이용합니다. 종이 티켓 없이 QR코드만으로 탑승이 가능하죠. 민재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차 예약부터 좌석 선택, 결제, 탑승권 발급까지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직관적이고 빠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KTX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재 씨는 한국 고속철도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2004년 프랑스 TGV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의 지형과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KTX 산천과 KTX 이음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속열차입니다. 특히 KTX 이음은 한국의 복잡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정말 순수 국내 기술인가요? 프랑스 기술을 일부 차용한 것 아닌가요? 민재 씨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TGV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직접 체험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KTX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외관은 프랑스 TGV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렵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플랫폼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부 역사에만 설치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고속철도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바닥에는 열차 도어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 승객들이 해당 위치에 미리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그 위치에 정차하자 사람들은 질서 있게 승하차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열차 정차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평균 정차 시간은 90초에 불과합니다.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TGV의 정차 시간은 보통 3에서 5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KTX에 탑승하면서 저는 내심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열차가 프랑스 TGV보다 나을까?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선입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KTX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프랑스 TGV와의 비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객실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깨끗했으며 좌석 간격이 TGV보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좌석 간격을 줄이는 추세였는데 여기서는 승객 편의를 우선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KTX 산천은 좌석당 공간이 TGV보다 약 15% 넓습니다. 저희는 장시간 이동하는 승객의 편안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더 많은 승객, 더 많은 수익이라는 원칙이 우선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디지털 표시판에 현재 속도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00km, 150km, 200km. 가속도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진동과 소음이었습니다. TGV도 조용한 편이지만 KTX는 그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한국의 선로는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 방식을 채택해 진동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KTX 산천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최적화해 소음을 TGV 대비 약 8% 감소시켰죠. 속도계가 300km를 넘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열차 내부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고속철도는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체험은 그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프랑스 TGV의 서비스는 종종 형식적이고 빠른 편인데 여기서는 승무원의 미소가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민재 씨가 KTX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열차에는 10분마다 자동 점검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출발 전과 도착 후에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만약 작은 이상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관제센터로 정보가 전송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지난 5년간 심각한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안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몇 차례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1시간 후 열차는 대전역에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대전에 위치한 철도 통합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KTX 열차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열차의 위치, 속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최적의 운행 경로와 시간을 계산해 승무원에게 전달하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자 민재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상 조건에 따른 대응 시스템입니다.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AI가 사전에 속도 조절이나 우회 경로를 제안합니다. 이런 예측 시스템 덕분에 기상 조건으로 인한 지연이 크게 줄었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우월하다고 믿었던 프랑스 시스템이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소피, 어떻게 돼가고 있나? 프랑스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찾았나? 순간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KTX 시스템은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에게 사실대로 말한다면 프랑스 철도청의 자존심은 물론 제 경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야, 피에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고 민재 씨를 따라 나가면서 저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애국심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방문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연구원은 한국철도 기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 선도국가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 대담한 목표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15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작 15년 전에야 고속철도를 도입했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를 꿈꿀 수 있을까요? 연구원 내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열차 설계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열차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HEMU 430X 프로젝트입니다. 최고 시속 430km로 달릴 수 있는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 중이죠. 민재 씨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차세대 TGV의 목표 속도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기부상열차 모형이었습니다. 이건 하이퍼튜브 프로젝트입니다. 진공 터널에서 자기부상 기술을 이용해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초고속 교통수단을 연구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험용 트랙까지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연구원을 둘러보는 동안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피에르였습니다. 소피, 오늘 중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보내줬으면 해. 특히 KTX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줘. 우리 TGV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해. 그의 말에 저는 갈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KTX가 여러 면에서 TGV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솔직히 말하면 KTX는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 전화 너머로 피에르의 험악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 자네가 임무를 잊은 건 아니겠지. 우리는 프랑스 철도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거야. 차세대 TGV 개발 예산이 걸린 문제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조국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알아챘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다음 방문지는 철도 시험센터였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크기의 열차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한의 기후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챔버였습니다.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의 환경에서 열차의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또한 강풍, 폭우, 폭설 등 다양한 기상 조건을 재현할 수 있죠. 프랑스에는 이런 종합적인 테스트 시설이 없었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죠. 연구원을 나오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피에가 원하는 보고서를 쓰려면 진실을 왜곡해야 했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재 씨는 저를 KTX 종합운영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KTX 운행과 유지 보수를 총괄하는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의 TGV 운영센터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기술 수준은 오히려 더 첨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KTX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각 열차에는 수백 개의 IoT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주요 부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죠. 대형 스크린에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KTX의 위치와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측 유지 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AI 시스템은 부품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 97% 감소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TGV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 중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이는 종종 불필요한 부품 교체로 이어져 비용 낭비가 컸습니다. KTX의 평균 고장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100만 킬로미터당 0.031건입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죠. 그 수치를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TGV의 고장률은 이보다 약 3배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고속철도 차량기지였습니다. 여기서는 KTX의 정기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동화된 검사 시스템은 열차가 기지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하부와 측면, 지붕을 스캔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력 검사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정확하죠.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유관 검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진행이 더뎠습니다. 점검이 끝난 KTX는 정비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 점검은 4시간 내에 완료됩니다. 덕분에 열차 가동률이 92%에 달하죠. 프랑스 TGV의 정비 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고 가동률은 85% 정도였습니다. 이런 효율성 차이는 운영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차량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프랑스 시스템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한국의 유지보수 체계는 여러 면에서 프랑스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예측 유지보수는 프랑스가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본 KTX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피에르가 원하는 대로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솔직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유지보수 시스템은 프랑스보다 더 발전된 것 같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일정은 경부고속선의 주요 터널과 교량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 고속철도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민재 씨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저희는 평지가 적어서 수많은 터널과 교량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했죠. 우리는 천안대전 구간의 유명한 금정 터널을 방문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13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터널 중 하나였습니다. 이 터널은 특수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의 기존 공법보다 시공 속도가 30% 빠르고 내구성도 20% 이상 향상되었죠. 터널 내부에는 고속 열차의 공기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터널에서는 종종 귀가 멍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공기압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환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열차 교행 시 발생하는 압력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독자적인 알고리즘도 개발했죠. 프랑스에서는 주로 터널 길이를 조절하거나 단면적을 늘리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금강을 가로지르는 고속철도 교량이었습니다. 이 교량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교량과는 달리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교량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강풍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역학적 단면을 적용했죠. 민재 씨는 한국이 지진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더욱 안전한 교량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라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음 저감 기술이었습니다. 교량 위를 KTX가 지나갈 때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교량 레일의 특수 방진 시스템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대 40%까지 줄였습니다. 교량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설계죠. 이 부분은 프랑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였지만 한국의 기술이 더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랑스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지형과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랑스 우위의 보고서를 요구했고 저는 점점 더 큰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재 씨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상상황 대응 훈련이 진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터널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이 6개월마다 이런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훈련이 있지만 대부분 연 1회에 그치고 일부 직원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승무원이 실제 상황처럼 진지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열차 내 산소 공급, 비상 조명 작동, 승객 대피 경로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상 대응 시스템은 골든타임 4분을 목표로 합니다. 사고 발생 후 4분 이내에 모든 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죠. 프랑스 TGV의 비상 대피 목표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대피 계획이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탈출 장비와 전담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훈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승객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프랑스의 접근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물론 안전을 중요시하지만 종종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민재 씨는 저를 KTX의 안전 시스템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안전 장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레일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면서 레일의 미세한 균열이나 뒤틀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죠. 이 기술은 프랑스에서도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노선에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레일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95% 감소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고요. 전시관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일본 신칸센과 KTX의 안전 시스템을 비교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측면에서 KTX가 신칸센보다 앞서 있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저희는 더 최근에 시작한 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진 감지와 자동 제동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본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KTX는 단순히 TGV 기술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발전시켰고 일부 영역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피에르에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일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재 씨는 저를 위해 특별한 KTX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고 속도로 주행하는 특별 운행이었습니다. 오늘은 KTX가 최고 속도인 시속 330km로 달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 운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기관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놀랍게도 제가 직접 KTX를 운전해 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관사의 감독하에 몇 분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엔지니어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안전 규정상 외부인이 운전석에 앉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고 철저한 안전 조치하에 이런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KTX의 조종석에 앉아 열차를 직접 조작하면서 저는 그들의 자신감과 개방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PR이 아닌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자세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민재 씨는 제게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KTX의 미니어처 모델이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한국 고속철도에 대한 평가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KTX는 단순히 TGV를 복제한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더 발전시켰고 일부 영역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고 인정합니다. 민재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닌 상호 존중에서 오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피에르가 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KTX가 여러 측면에서 프랑스 TGV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 나라가 협력하여 더 나은 고속철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피에르가 아닌 놀랍게도 프랑스 교통부 장관인 앙리 뒤폰이 저를 직접 만나길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교통부 최고위층까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피에르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르클레르 박사, 당신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뒤폰 장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함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석이었습니다.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 보고서는 프랑스 철도의 위상에 충분합니다. 피에르, 장관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후퇴입니다. 르클레르 박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뒤폰 장관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고속철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프랑스 측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를 떠났고 장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더 큰 발전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프랑스 철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프랑스 고속철도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고속철도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양국의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가진 150년의 철도 역사와 경험, 그리고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첨단 기술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고속철도 기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철도 전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철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고속철도 기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TGV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더 나은 KTX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칸센, 중국의 푸싱아우도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심이 아닌 다른 이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민재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프랑스 공동 프로젝트의 한국 측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르클레르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과학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시속 500km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고속철도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이 열차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도약의 시작점이 된다는 진리를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철길 위의 기적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협력의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프랑스의 저명한 철도 엔지니어가 한국의 KTX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존의 선입견을 깨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을 넘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경쟁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